양천구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고2 문제고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난이도 순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직선이 원과 접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은 1이에요. 이 직선의 x절편이 루트 5니까 원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5일 것이고, 이제 접한 다음에 직선의 수직, 그리고 이 길이와 같게끔 또 간 다음에 수직, 또 이 길이와 같게끔 간 다음에 수직,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P1, P2, P1, Q1, 그러니까 얘네가 A1, A2, A3 쭉쭉쭉 갑니다. 자, 등비수열일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확인은 좀 해볼게요.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 요 직선과 평행하게 그으면 또 수직이 되겠죠. 그럼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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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A1이면 여기 길이가 A1이니까 A1분의 여기가 A2죠. 여기는 A1인데 그러니까 A2 빼기 A1일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계속합니다. 지금 여기가 A2고 여기가 A2니까 A2분의 A3에서 A2를 또 빼입니다.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자, 그러면 A1, A3 또한 A2의 제곱 A1, A2 하면 사라지면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길이 관계를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1이니까 2죠? 그럼 A1은 2입니다. A1은 2예요. 그러면 A1은 1입니다. 왜냐면은 PN, QN 길이를 문제에서 AN으로 묻고 있는데 여기가 P1, 여기가 Q1이죠. Q1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1일 겁니다. 여기 1일 거고 이제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돼요. 앞서 적어놓은 걸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했었죠.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이게. 얘네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1이었죠? 여기 1이고, 따라서 지금 A2는 2분의 3이 되고,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처음에 1이고, 두 번째가 2분의 3이면 이것 자체가 공비가 됩니다. 이것 자체가 공비가 되니까, AN 수열은 2분의 3의 n-1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1부터 5까지 라고 했으니 R-1의 첫 항은 1이고요. 공비의 항수 빼기 1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의 5승에 3의 5승, 2의 5승. 그러면 16이 되고 3의 5승이 243이고요. 그 다음에 2의 5승이 30이라서 211 합하면 227. 자, 문제 자체는 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뭐죠? 등비수열이 될 것이다. PN, QN, P2, Q2, P3, Q3 등비수열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갖고 들어가면 좀 더 빨리 갔을 거고요. 루트 5, 1, 2,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저는 여기서 A1을 알았고 여기서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알았으니 A2가 자체가 공비가 될 거다. 첫 항이 1이라면. 그걸 통해서 A2를 찾아서 AN 수열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양천구 올해 문제는 거의 기말고사 문제는 거의 수열 문제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 거의 수열 문제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문제 하나하나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열은 문제가 많으면 부담스럽긴 하죠. 게다가 도형까지 조금 섞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있었다. 이 문항도 다른 학교들 문항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편에 속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질문을 해서 점화식도 묻고 여러 가지 형태 도형도 썼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긴 했지만 다양성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나온다라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짝수 번째, 홀수 번째가 나왔다는 건 항상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짝수 번째, 뭐 홀수 번째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항상 항의 개수가 짝수개가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질문일 가능성이 큰데 잘 봐야죠. 여기 보면 이런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의 변주를 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변주를 주면서 변별력을 좀 확보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47개라면 이거 지금 짝수개여야 되는데 이게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첫 번째 항을 따로 빼요. 첫 번째 항이 3이죠. 첫 번째 항을 빼고 나서 두 번째부터 47번째까지라면 정확하게 46개죠. 이 46개를 어떤 작업을 펼치냐면 이런 작업을 합니다. AK 대신에 2K 번째와 2K 플러스 1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면 K1이 될 수 있죠. A2 얘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7이 나와야 되니까 47이 나오려면 여기가 23 여기 딱 들어가면 뭐가 되죠? 47번째가 됩니다. 이러한 변주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형을 하고 있다. 자, 그리해서 여기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얘네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이 AN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EAK가 돼요. EAK가 돼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빼고 AK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적인 변형을 하는데 이 형태 때문에 이 문항은 변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여기서 첫 번째 항을 뺍니다. 첫 번째 항을 빼고 이제 두 번째 항부터 23번째면은 정확하게 22개가 돼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22개가 됩니다. 그 22개가 되는 이거를 어떻게 또 바꾸냐면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꾸죠. 22개를 반으로 나누면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2K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별력을 많이 확보했어요. 3, 2, 6, 9 빼고 다시 2 시그마 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또 바꾸죠. 2AK라고 그럼 여기가 4AK가 되면서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가 되고 또 얘를 변형합니다. 얘를 첫 번째 항 뺀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까지 였다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러면 옆에다 쓸게요. 9 더한 다음에 4, 3, 12도 바깥으로 빼고 그리고 4와 만나게 합니다. 4하고 K는 2부터 11까지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러면 21을 하고 4 또 빼고 또 바꾸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A2부터니까 A, 2K, A, 2K 플러스 1 하고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2AK니까 라고 하면서 21 더하기 4, 2, 8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그냥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처리가 다 됐나 봐야 되는데 2부터 1부터 5까지 하여튼 이렇게 됐죠. 1부터 5까지. 자, 그러면은 또 바꾸죠.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을 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항을 다시 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있죠.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다시 얘를 또 EAK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를 8을 곱해야 되니까 3, 8에 24, 21, 4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 지금 이 박스 친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3, 8, 24 나갔고 8이랑 얘랑 만나야 되니까 8이 16, 8, 얘가 이거고 요거니까 8이 16에 시그마 AK, K는 1부터 2까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A2는 얼마죠? A2는 계산에 의하면 위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요. A2는 A1 플러스 1이니까 4죠. A2는 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은 3 더하기 4, 7이에요. 3 더하기 4, 7이 되면서 45 플러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 6, 7, 7, 6, 7에 42, 112, 112에다가 이게 110이에요. 그러면 157이 된다.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여기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전형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형태를 줌으로써 약간의 변별을 줬다. 홀수계다 첫 번째 항을 빼서 짝수계를 만든 다음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것. 정확하게 46개를 23개로 쪼개가지고 바꿔주면서 AK라는 것은 A2, A4, A6은 여기다 담당시키고, 그 다음에 A3, A5 이런 애들은 여기다 담당시켜서 얘를 변형한 다음 다시 얘를 얘로 변형하는, 그러면서 개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A1은 1,2분의 1이라고 그랬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중심이 AN이다. 문제를 보면, AN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AN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있죠. AN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잡고, 쭉쭉쭉 갔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이 뭐냐. 도형과 점화식을 적절히 섞은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AN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게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다음에 길기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직선은 길기 마이너스 2고 지나는 점이 2분의 2n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의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니까 얘를 넘겨주고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an을 더해주면 이제 an 플러스 n 플러스 1번째의 x좌표가 되는데,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빼기니까 4분의 an, 즉 4분의 5an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이러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죠.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비수열을.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거 현이잖아요, 원 입장에서. 그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되면서 여기 길이는 즉 2an,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또 수선을 내리게 될 텐데 여기 높이가 2분의 an이었죠. 그럼 여기 좌표는 0, an이 될 겁니다. 이거는 외심이고요. 외심이고 여긴 또 90도입니다. 이 외심이에요. 외심은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다 같게 된다. 반지름이 된다 이런 뜻이죠.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이 뭘까 계산해 보면 2분의 루트 5 an이 돼요. 2분의 루트 원점으로부터 거리 따지면 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보면 수선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럼 수직이고
여기 수직인데 여기도 수직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수직인데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요 각과 요 각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질입니다. 양끝을 이었을 때가 질입니다. 그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쪽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파이 아래 제곱, 파이 아래 제곱의 절반인 반원 넓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이쪽은 2an.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중심의 x좌표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면적을 원의 중심의 x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끝이 지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an의 제곱으로 묶입니다. an의 제곱으로 묶이고 이쪽에서는 8분의 5파이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1이 남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an이 뭐였어요? an 나왔죠? an을 제곱하면 16분의 25에 n-1 하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조건에서는 S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S5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S5를 계산하면 여기 4승이 되지만 5와 4에서 제곱수 다시 빼면 8승이 되고 8분의 5파이 빼기 1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B의 n승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확대된 데를 보면은 이 부분이 B고 이 부분이 A인데 문제에서 누굴 구하라고 그러냐면은 A분의 B를 하라고 합니다. A분의 B라고 했으니 8분의 5 4분의 5 그래서 계산을 하면 2가 되겠다.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다.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 상수항이 없다는 거를 보면 이 말이 없어도 첫 번째 항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SN이 나왔고 첫 번째 항은 8의 배수고 Bn은 어떻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홀수 번째 항들이다. B11이 제일 작다. 이런 얘기까지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항을 찾아보고요. 일반항을 찾으면은 n에 관한 식은 n에 관한 식끼리 그리고 1차항은 1차항끼리 계산하면 여기가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항이 뭐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a가 되면 이게 8의 배수라고 하니 얘는 8의 배수 플러스 8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bn으로 갑니다. 자, bn으로 가요. 자, 이제 bn으로 가면 n번째와 n 더하기 1번째 n번째와 n 더하기 1번째 n 더하기 1번째에서 바뀌는 거라고는 여기가 2n 플러스 1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도항을 더했다면은 8분의 3에 더하면 4n이죠. 그리고 2a가 될 것이고 2a라면 16k 플러스 4분의 3이 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매기면서 2분의 3으로 묶겠습니다. 묶어보면 n 빼기 3분의 32k 빼기 2분의 1쯤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 b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bn이라는 녀석이 꺾일 겁니다.
어떤 점에서 꺾이냐면은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n에서 꺾일 텐데 그게 3분의 32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k는 자연수예요. k는 자연수니까 여기서 만약에 k가 1이라면 10 플러스 3분의 2와 2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7쯤 돼요. 그러니까 11보다 크다는 얘기죠, 지금. 1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11이 이쯤에 있을 겁니다. 자, k가 2가 되면 훨씬 멀어져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면 최소값 얘기를 했어요. 최소값이라는 건 꺾이는 점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꺾이는 점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다면 k는 1이겠구나. k는 1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bn 수열도 결정이 됩니다. bn 수열도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서 2분의 3으로 n 빼기 6분의 67 이렇게 됩니다. 10일 전까지는 음수네요. 10일 전까지는.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B 10일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음수겠네요. 이게 지금 bn 수열이거든요. 근데 음수예요. 10일 되기 전까지는. 따라서 1부터 6까지 2분의 3에 en-1이니까 이 자리에 en-1을 넣긴 넣는데 6분의 67 앞에다 놓은 상태에서 en-1을 여기다 넣겠다. 자, 양천구 올해 문제가 눈에 띄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중상 이상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다. 고난도 문제는 없지만 중상 이상의 문제가 많아서 다양한 유형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수요별로 전부 다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6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거죠. 홀수에선 여기 들어가는 딱 순간 66에 36으로 빠질 거다. 물론 이제 개수 처리 2분의 3은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개수 처리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자, 그리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 2분의 이쪽은 201, 여기는 108. 그래서 2분의 93이 되었다. 자, 문제가 전체적으로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문제가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했었을까? 절대값 그래프에서는 꺾이는 지점 가까이에 있는 항이 최소값인데 얘가 자연수이니 11과 최대한 붙여야겠다. 그러려면 K는 1이 되어야겠다. K가 1이 되는 순간 BN 수열이 구체화된다. 구체화되면서 이 절대값 아니 이 자연수가 11 되기 전까지는 음수다. 음수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바뀔 것이다인데 질문을 봤더니 끝항이 11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11번째. 아, 그렇다면 음수니까 그런 약간의 디테일까지도 묻고 있었어요. 자, 조건이 좀 짧습니다. 등차 소열인데 100번째 항의 합. 100번째 항의 합이면은 2분의 항수 첫 항의 2배의 항수 마이너스 1t가 양수이고 여기는 음수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라는 얘긴데 그러면은 음수, 양수, 첫 항을 공차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99t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0t보다는 작다. 공차가 음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수열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해야지만 특정 번째까지 여기가 마지막 양수였나 봅니다. S 입장에선. 근데 이번에는 일반항 입장에서 뭔가를 유도하라, 뭔가를 표현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n번째 항이라면 첫 항으로부터 항수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이 첫 항이 마이너스 2분의 99d 이런 게 있죠. 거기에다가 똑같이 n-1d를 줘야 되는데
뭐 이런 범위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형을 할게요. n 빼기 2분의 101 곱하기 d, 그리고 여기는 n 빼기 51d. d는 뭐 물론 공차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an 수열은 감소하는 수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50을 줬다고 합시다. 얘에다가 50을 줬다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죠? 공차 음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공차 음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공차 음수에다가 50이 들어가도 여전히 음수니까 양수가 되죠. 그러면 an 수열은 플러스가 됩니다. an 수열은 플러스가 돼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현재 플러스고요. 50번째까지는 플러스였다는 뜻이에요. 50번째까지는. 그런데 51번째를 줘보세요. 51번째를 주게 되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AN은 음수보다 큰 걸 알겠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이 0이 됩니다. 아, 그럼 AN 수열이 50번째까지는 지금 뭐였죠? 양수였잖아요. 50번째까지는 양수였다가 51번째에 최초로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계속 해보면 알 수 있어요. 52번째를 넣었을 때도 여긴 이제 항상 양수,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2번째가 되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니까 여전히 여기도 이제 음수. 그러니까 AN이 음수와 음수 사이에 놓이기 시작해요. 즉 51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면서 계속 음수가 된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51이라는 걸 알아야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러한 부등식 관계를 보고 문제 조건에서 부등식 관계를 발견한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이 막연한 이 첫항과 공차 간의 부등식 관계에서 공차가 음수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n명을 세조로 나누는 방법을 an이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찾고 싶어요. n명을 세조로 나누는 방법이 이런데 n명을 두조로 나누는 방법을 bn이라고 하자고 첫 번째 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명을 두조로 나눈다면 나누는 방법을 bn 플러스 1 합시다. 자, 일단은 n명을 만약에 n명을 두조로 나눴어요. n명을 두조로 나누게 되면 자, n명이 이렇게 있죠. n명이 어떻게 두조가 됐어요. n명이. 그럼 마지막 이제 n 플러스 1번째 사람은 두조 중에 한 곳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n명이 그냥 마지막 한 명 오기 전까지 n명이 그냥 단 하나의 조였다면 얘는 그냥 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n 플러스 1명을 세조로 나눠 보겠습니다. n 플러스 1명을 세조로 나눈다면 일단 n명으로 세조를 만들었을 경우 마지막 사람은 세조 중에 한 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n명이 세조로 나눴다. 혹은 n명이 두조로 나눴다면 이라고 합시다. n명이 두조로 나눴다면 마지막 한 사람은 조를 만들어서 세조가 되겠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n명이 한 조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학생은 한 조밖에 못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두 조를 만들게 되는데 목표는 세조였으니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였죠. 이 정도의 점화식만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문제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명이 한 조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일 거고, 세 명이 두 조를 만드는 방법은 B3는 2배의 B2인데 B2는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B3는 3일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B3, B4. B4는 B3의 2배 했다가 1을 더한 7. 그 다음에 B5는 2, 7, 14, 15. 이 정도 쓰고요. 그 다음부터 이거 갖고선 A4, A5를 쭈르륵 가면 됩니다. A4는 3, A3 플러스
B3이니까 6이죠. 그러면 A5라는 건 3 곱하기 A4 그리고 B3은 아까 7이었죠? 638 그럼 25. 아마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구하라는 건가? A6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합니다. A6 정도까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A6 정도까지만 하라고 하니 A6은 P5는 15 그래서 90이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문제에서는 n명을 세조로 나누는 방법을 물었는데 n명을 두조로 나누는 점화식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에 대한 관계식부터 찾습니다. n 플러스 1명을 두조로 나누는 방법은 n명 갖고 두조를 만들었을 경우 마지막 녀석은 만들어진 조에 편입되면 되고, 만약에 n명이 딱 한 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한 명은 조를 만들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n 플러스 1명을 세 조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사람이 오기 전 n명 갖고 이미 세 조를 만들 경우 마지막 사람은 그 구별된 조의 세 가지의 선택 가능성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n명으로 두 조밖에 안 만들었다면 마지막 사람은 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총 3조가 되게 해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대입을 통한 답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1 수학 느낌이 강한데요. a제곱이 b제곱 이하라는 말이나 크기가 이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x-an의 제곱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절대값으로서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공차가 양수라는 것은 수열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번째보다는 n 더하기 1번째가 크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왼쪽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한데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정확하게 등차 중앙 이하가 돼야 됩니다. x가요.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등차 중앙 지난 다음부터는 얘가 더 위에 있죠. 이제 얘보다는 위에 있죠. 다시요. 이 그래프 얘가 얘보다 위에 있게 되니까 등차 중앙 왼쪽에 있을 때만이 부등식이 만족될 수 있었다. 왜 등차 중앙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요. 이 지점 이제 구하는 게 이제 bn일 텐데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니까 bn 빼기 an일 거고, 얘 입장에서는 왼쪽이니까 얘 an 플러스 1의 왼쪽이니까 an 플러스 1이 앞으로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bn은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싶어서 설명을 했어요. 바로 알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B10이 3이다. B10이 3이라면 B10이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B10은 10번째, 11번째인데 그게 3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1 플러스 9D. 첫 항이 1이라고 나왔습니다. 1 플러스 9D, 1 플러스 10D가 6이라는 얘기고, 19D가 4라는 얘기니까, 19D가 4라는 얘기니까, 공차는 19분의 4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답을 내야죠. 질문은 등차수열, 20개의 등차수열의 합인데, 첫 항에 2배 한 다음에, 20개면은 19D잖아요. 그래서 19 맞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60이 되겠다. 조건을 해석해 보면 AN 수열이 0 이상이라면 여기 일반항은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AN 수열이 음수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2an이 되죠. 튀어나오려면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이라면 an 수열에서 음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7이니까 7, 또 3을 빼면은 4 맞나요? 3을 빼면 4. 그 다음에 7에서 3을 빼면 4고 4에서 3을 빼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3을 빼면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5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개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래서 음수일 때 마이너스 1 곱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 거지? 14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예요. bn 수열이 0 이상이라면 일반항은 0이고 bn 수열이 음수가 되어야 마이너스 2bn이 됩니다. 자, 공비가 음의 정수래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거냐면 첫 번째는 3보다 큰 자연수로 나왔고, 그래서 bn 수열을 나열하면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겨우 5개밖에 안 하니까 이 둘의 합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b1 아래 1 플러스 r 제곱이죠. r 제곱의 합이 40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자, b1은 문제에서 3보다 크다고 했고요. 그럼 b1의 아래 1 플러스 r제곱이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되는데, 자, 공비가 뭐라고 했죠? 공비가 음의 정수라고 나왔는데 공비가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공비가 만약에 2였다고 할까요? 마이너스 2.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 2, 4, 5 이러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첫 항이 2가 됩니다. 근데 첫 항이 3보다 큰 자연수라고 문제에 써있죠. 3보다 큰 자연수라고.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1입니다. 공비 마이너스 1이고 그럼 B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2 그게 마이너스 10.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10이구나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항 이게 지금 수열이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10 마이너스 10 1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은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4 플러스 10인 24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바꾼다고 바꿨습니다. 자, 점하신 문제입니다. 요즘에 많이 다뤄지는 형태는 아니긴 한데 이런 거를 질문했네요.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낯설어서 어려워했을 수 있는 좀 다소 오래된 형태, 그죠?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P1이 있고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가나? 여기가 B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영역이 몇 개가 있는지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3개 했어요. 자,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교점이 여기 생기기 전에 하나였던 게 하나 추가되죠. 그리고 또 하나였던 게 2개 추가되죠. 그래서 2개가 추가됩니다. 두 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또 자 보시면요. 하나였던 게 2개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2 플러스 1 구조를 갖게 됩니다. 2 플러스 1 구조.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녀석은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하나 추가, 여기서 또 하나 추가,
그러면서 또 하나 추가. 3개가 추가됐어요. 3개가 추가됐고, 그 다음 이 가만히 있는 애를 또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수열은 순서에 관한 함수, 순서에 대한 규칙성입니다. 2일 때는 3을 더했고, 3일 때는 4를 더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본다면, 네 번째일 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갈 때, 하나 추가, 또 하나 추가, 또 하나 추가, 또 하나 추가. 해서 총 4개가 추가됐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으면서 또 하나 추가. 네 번째일 때 5개가 추가됐습니다. 네 번째일 때 5개가 추가됐어요. 따라서 n 더하기 1번째 녀석은 n번째에 비해서 n 더하기 2개가 추가된다. 사실은 개차 수열입니다. 이게 개차 수열이고, 이것이 어려운 문제는 개차 수열을 계산하는 것을 묻진 않았으니까 사실 뭐 그거는 교과에서 벗어난다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요거를 진행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점화식에 대한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전문항도 그렇고 인문항도 그렇고 다소 올드한 문제이긴 합니다. 농도를 묻고 있죠.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용액 중 녹아있는 소금물 곱하기 100이 농도인데요. 이게 농도인데, 그럼 맨 처음에 소금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200g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그럼 200g의 소금물을 100으로 봤을 때 그중 40이 소금이었다 라고 본다면 처음 소금은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0g을 덜어냈다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의 소금을 덜어냈다는 얘기냐면 60을 100으로 봤을 때 40에 해당되는 소금의 양을 덜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 24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얼마를 이제 더해주냐면 10% 소금물 60이라는 건 60을 100으로 봤을 때 그중 소금인 소금을 넣었다. 그럼 실제로 들어온 소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6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회 시행 후의 소금은 62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을 맞춘 후의 농도는 200 중 62가 소금이다. 이때 이제 100을 곱하겠죠. 그래서 31%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n번을 시행을 한 후에 농도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AN이라고 할게요. 그냥 전공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일단 소금물이 200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금은 지금 n번째 시행에서는 지금 200g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소금 얼마냐면 200을 100으로 봤을 때 그중 AN이 소금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계산하면 2AN이 될 거예요. 그 2AN에 10분의 3이 빠지고, 이건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6이 들어온다 그랬죠. 6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n번의 이제 n 더하기 1번째 시행을 했을 때의 소금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을 곱한 것이 AN 플러스 1이다.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현재 이런 거예요. 문제에 보면 60g을 덜어낸다는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번째 시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째로 갔을 때는 그 n번 시행한 다음에 이제 n 더하기 1번째로 갈 때 60g을 덜어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60g을 덜어내다 보면 100일 때의
AN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60을 덜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5분의 3이. 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한다고 치면 지금 농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소금물이 100g이 있을 때 그때 소금이 AN이 있다. 이게 AN 프로예요. 소금물 100g에는 AN의 소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60이라는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가 있을까? 이걸 구하여 보면 60 곱하기 AN 그리고 이제 100을 나누게 되잖아요. 이 바로 이겁니다. 그걸 덜어냈다고 하니까 그걸 빼게 된 거죠. 그걸 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스피디하게 하려고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죠. 이 AN이라는 소금은 200g에 있던 거다. 그러면 60g에는 소금이 얼마가 있을까? 라는 얘기가 사실 요 얘기입니다. 좀 빨리 간 거죠. 그래서 소금을 덜어내고 이만큼의 소금을 덜어내고 6만큼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이게 소금 양인 거죠. n 더하기 1번째 시행을 했을 때 소금 양이 되는 거고 전체 용량을 나눈 다음 100을 곱하면 다시 농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뭐랄까요. 그죠? 여기 EAN이 있고 EAN이 있고 결과적으로 EAN에 대해서 10분의 7에다가 다시 1을 나누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EAN이고 그 다음에 여기 EAN이 있고 그 다음에 10분의 3 뺐으니까 10분의 7 그리고 200, 100, 2분의 1 그리고 3 그게 n 더하기 1번째. 이러면 이제 점화식에서 빈칸 채우라는 것이 다 되게 됩니다. 자, 다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P니까 그 P에다 100을 곱하면 70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Q는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지금 제가 대략 10문제 정도를 푼 것 같아요. 10문제 정도를 푼 것 같은데 거의 다 수열 문제였어요. 거의 다. 그래서 수열이 좀 과할 정도로 배치가 되면서 단원 특성상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단원 특징 때문에 난이도가 있게 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